머리 감는데 샴푸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머리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가하는 여자 시몬 웰리스입니다. 탈모 인구가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중년 이후인데 탈모 걱정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 완전 부럽습니다. 제가 탈모 때문에 노프를 시작한 지 지금 몇 달만 있으면 만 딱 4년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샴푸를 안 쓰고 머리를 감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대 중반부터 탈모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탈모는 저한테는 예견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부계 쪽에 유전적인 요소가 있었고 체질이 열이 이렇게 상기되는 체질이에요. 아무래도 열이 자꾸 위로 얼굴로 두피로 상기되다 보니까 모공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드넓은 이마.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아주 잘 빠지는 머리인데 잘 빠짐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많이 나니까 그게 이제 유지는 됐었어요. 근데 젊은 나이니까 탈모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었는데 40 넘어가면서 나도 탈모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40대 중반 딱 넘어가니까 정수리가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 형광등 바로 불빛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정수리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 곳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머리가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지금 당장보다 이게 지금 40대 중반에 벌써 시작하면은 50대, 60대, 70대 되면은 계속 심해질 거 아니에요. 일반 샴푸의 가격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탈모 샴푸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있어서 평생 동안 이 탈모 샴푸만 쓰면 되겠구나. 그럼 탈모 걱정이 없겠구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좀 지나니까 내성이 생기면서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바보같이. 안 그러면은 정제게 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막 반질반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탈모 샴푸로 탈모를 개선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에 찾게 된 게 노프였어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노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노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노프를 하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찰랑찰랑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숱도 많아지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노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완전 물로만 감은 거 아니고요. 밀가루, 그럼 방송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풀을 해서 머리를 감고 그다음 린스 대용으로 식초를 썼어요. 정말 샴푸를 안 쓰니까 좀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머리를 감는데 손끝에서 까실까실한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샴푸를 쓴 다음에도 그렇고 이 노프를 시작한 다음에도 머리 빠지는 건 빠져요. 근데 양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실까실 손끝에 막 그 전달되고 조금 더 지나니까 막 잔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마, 이 너른 이마 여기 아래로 잔털이 생기고 여기 구렛나루인데 여기에도 막 잔털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고 속눈썹 라인에도 워낙 속눈썹도 좀 없는 편인데 속눈썹 라인에도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좀 생기는 거예요. 비누도 덜 쓰고 그다음에 샴푸도 덜 쓰고 하니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노프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도는 하는데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막 불긋불긋하고 그다음에 머리 하얗게 막 머리털까지 막 이렇게 하얀 게 막 이렇게 생겨요.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고 두피도 좀 이제 간지러운 느낌도 들고 하여튼 그랬어요. 처음에는 밀가루하고 식초하고 시작을 하다가 밀가루나 식초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맹물로 하는 게 미온수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를 듣고 미온수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양모가 되는 느낌이 손끝에서 까실까실함이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계면 활성제뿐만 아니라 이 샴푸 안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 환경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 생각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준 게 이 책 때문이었어요. 물로만 머리 감기 놀라운 기적. 이거를 본 다음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일본 최고의 안티에이징 전문 의사이고 샴푸의 유해성을 폭로하여 일본에서 물로만 머리 감기 열풍을 일으킨 분이신데요. 우츠키 류이치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샴푸를 끊은 지 7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 책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7년이기 때문에 지속한다 그러면 10년 넘게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분이 처음에 이 노프를 하게 된 계기가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 샴푸 안에는 강력한 계면활성제와 발암성 물질, 그다음에 호르몬을 교란하는 성분 등 수상쩍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노프를 한 다음에 모발이 굵어지고 머리숱도 많이 늘어나고요. 3년쯤 지나니까 머리숱이 많이 난 것도 이제 좋았지만은 정발력이 생겨서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발력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머리가 이제 나이 들면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힘이 없어지고 머리가 잘 쓰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프를 한 다음에 머리에 힘이 생기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도 머리가 이제 쓰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프를 한 이후로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머릿결에 탄력이 생기고 머릿결이 촘촘하게 나고 그러면서 하여튼 머리숱이 난 다음에 이렇게 샴푸를 안 쓰는 게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샴푸로 머릿속 피지를 말끔히 씻어 없애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피지도 모두 사라져서 피지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족해진 피지를 보충하기 위해 두피가 피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보충하게 되고 그 결과 피지샘이 큰 사이즈로 발달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공에서 이제 머리털이 자꾸 이제 빠지게 이제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은 기적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두피를 보더라도 기적 그 자체인데 자가 보습인자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자가 보습인자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보습크림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보습력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깨끗이 닦아낸다고 자꾸 샴푸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습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계면 활성제의 강력한 세정은 피지샘을 발달시키고 표피의 방어 기능을 파괴하기 때문에 두피를 철저하게 건조시켜서 피부의 세포 분열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두피가 심하게 건조해지면 표피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기저층에서 신진대사가 멎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세포수가 부족해서 두피가 얇아진다고 합니다. 두피가 얇아지면은 머리카락이 뿌리를 깊이 뻗지 못하므로 기껏 생겨난 머리카락이 충분히 성장할 수 없어 점점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샴푸에는 파라벤과 같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지닌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방부제는 두피에 있는 상재균을 죽이는데 이 상재균은 두피에 빈틈없이 서식하면서 나쁜 세균이나 곰팡이의 침입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샴푸가 상재균을 다 죽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물로만 머리 감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물로 감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한여름에 하기에는 좀 아주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여름을 피해서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샴푸를 완전히 끊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속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근하지 않는 주말 이틀만 물로 머리를 감다가 주 3일, 주 4일로 점차 횟수를 늘려갈 수도 있고 사용하는 샴푸의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전혀 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빈도는 처음에는 매일 감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처음에는 매일 감았어요. 한동안은 매일 감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틀에 한 번 정도만 감아요. 그럼 중요한 게 물의 온도예요.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 36도에서 37도보다 한 1, 2도 낮은 34도에서 5도 정도가 중요한데요. 34도에서 5도 정도에 맞추시면 되는데요. 약간 미지근한 정도인데 겨울에 할 때는 약간 차갑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봄, 가을,
여름 같은 경우는 약간 미지근한 정도를 느끼시면 되고요. 겨울 요즘 같은 데는 약간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게 34도에서 35도 정도 되는 그 물의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피 마사지 하시면 되고요. 손가락 끝이나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젖은 머리를 말릴 때요.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타올로 이제 건조를 하시면은 굳이 드라이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머리가 이제 기신 분들은 이걸 놔두면은 정말 노프하기 전보다 샴푸를 쓸 때보다 머리가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를 써주는 게 좋은데 찬바람으로 좀 멀리 이렇게 말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오래 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책 보기 전에도 그 노프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찾아볼 때 빗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먼지가 많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냥 이제 가늠 말고 브러쉬 있잖아요. 브러쉬로 이렇게 자주 빗어주세요. 특히 머리 감기 전에 빗어서 먼지를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감게 되면은 더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네, 마무리는 완전 찬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감았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아주 시원한 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머리 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시도하실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